자, 봅시다. 49쪽. 자, 지수 함수 최대 최소. 자, 치환형의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맞지? 자, 치환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AX를 T로 치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꼭 신경을 써야 될 게 T로 치환을 하면 AX는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 알고 있죠? 맞지?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거 생각 안 하면 문제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317번 같은 기본 문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자, y는 4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2x를 치환을 하면 내가 t의 제곱, 얘가 2x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 즉 t가 1일 때 꼭지점에 좌표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t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맞죠? 그게 t의 범위가 어떻게? x의 범위에 따른 2x의 범위를 찾아내라 이 말인 거죠. 맞지? 자, 그러면 2x 그래프를 증가하는 지수 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즉 이거는 최소가 얼마? 2분의 1, 최대가 2의 제곱인 4가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t가 되겠죠?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2분의 1부터 4까지. 그래서 2분의 1부터 4까지 하면 당연히 4가 더 멀리 있을 테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럼 최대값은, 자,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최대값이니까 4 대입하면 얼마? 최대값이 11이고요. 맞지?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1 대입하니까 최소값이 얼마? 2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최대 최소만 물어본 게 아니라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를 물었어요. 자, 최대가 되려면은 t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였잖아. 근데 t가 4가 되려고 하면은 x가 얼마였을 때였다? x가 2였을 때 t가 4가 되면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맞죠? 자, 여기는, 자,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였어요. 맞죠? t가 뭔데요? 2x잖아. 그치? 2x가 1이 될 때니까, 맞죠? t가 1이 될 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값 2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지? 되겠죠? 치환된 애들이 t가 1일 때, t가 4일 때 최대 최소라고 하면 안 돼요.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인지 물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유형 8번은 밑에는 똑같은 거고, 자, 유형 9번은 어떤 거예요? a의 x랑 a의 마이너스 x, 그리고 a의 2x랑 a의 마이너스 2x가 나온 형태죠. 맞지? 자, 이거는 이제 이걸 통째로 t로 치환을 해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t 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자, 치환을 하면 함수의 그래프의 범위를 재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자,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이거? t의 범위. 0보다 크다? 아닌데. 뭐 까먹었다고 이거를 중요한 건데? 뭔데요, 이거? t의 범위. 승원아, t의 범위 뭐지? 1보다 크다. 어허. 자, a의 x 더하기 a의 x분의 1은요. 맞지? 양수고 양수인데 곱이 1로 일정합니다. 맞죠? 맞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오케이? 자, 이걸 치환하는 경우 얘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안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맞지? 태민아 기억하지? 봐봐, 이거는 거잖아. AX를 그냥 A라고 해봐. 그럼 AX분의 1을 A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거 지수니까 AX 양수면 이것도 양수분의 1도 양수잖아. 맞죠? 두 양수의 합이, 자, 항상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뭐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맞죠?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2루트 AB란 말이야. 근데 2루트 AB를 하면은 2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은 최소값이 2가 되는 숫자다라는 거죠.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자. 일단 대표 문제 하나 보고요. 320번.
자, y는 6에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찾아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자 얘를 t로 갈 거야. 6t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바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겨먹으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라고 하는 위로 볼록한 t에 대한 이차함수예요. 자, 축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니까 3일 때 꼭지점이 나타날 거고 맞지? 그래놓고 t의 범위가 어떻다?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나오니까 최대값이 얼마다? t가 얼마일 때? 3일 때 맞죠? 3을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1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근데 만약에 축이 마이너스 2쯤 나왔다 치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안 나오잖아. 이거는 맞죠? 언제 최대가 나오는 거야? 2일 때 최대가 나와야 돼. 왜?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지. 범위를 놓치고 있으면 문제가 이런 문제는 축이 이 범위보다 오른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여기서 나왔지만은 맞죠? 그런 문제가 아닌 시에는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 문제 보겠습니다. 323번.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자 실수 xy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때 7x 플러스 49의 y는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 최소값 감마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알파, 베타, 감마를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걸 확인할 수 있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2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방금 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자, 49, 7의 제곱이죠. 7의 2y까지 맞죠? 7의 2y인데 2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쓸 거란 말이야. 맞죠? 이렇게 쓰면 얘가 두 개가 무슨 관계예요? 7의 x 더하기 7의 x분의 7의 4제곱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다? 얘랑 얘랑 양수인데요. 역수가 적혀 있으니까 곱이 일정하죠. 뭘로? 2루트 곱이 x가 뭐든지 간에 7의 4제곱으로 일정하단 말이야. 맞죠? 되겠지? 자, 그래서 7의 제곱 49니까 98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9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98이다 이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떴어요. x가 언제, y가 언제일 때 최소값을 가지냐 이 말입니다. 즉 산술기하 평균이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2루트 ab가 뭐 네모가 나왔다 치자.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 네모라는 값이 나오죠. 맞지? 즉 최소값이라는 말은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큰데 같을 때가 최소값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등호가 성립했냐 이 말입니다. 언제 성립했죠?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A랑 B가 같을 때였다라는 거죠. 맞지? 최소값이 나올 때가 언제라고?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입니다. 맞죠? 즉 7의 X랑 7의 X가 7의 4제곱과 같을 때, 즉 7의 2X가 7의 4제곱과 같을 때다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되겠니? 자,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자, X가 2일 때. 그럼 Y는 얼마가 되겠고?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X가 2가 되고 Y가 1이 될 때 이 식은 최소값 98을 갖는다라고 답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뭐, 치환하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뭐, 324번 같은 문제를 바로 봅시다. 8x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여기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태죠. 자, 어떤 식으로? 보자. 자,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으면 돼요? 지수가 같다. 이걸 풀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자 8의 x는 뭐라고? 2의
3x고요. 맞죠? 이거 넘어가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3x가 되면 x의 값을 찾아라. 그래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최소한 그래도 시험 문제라고 하면 유형 11번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자, 4x 더하기 4의 2-x가 10이 된다.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4x랑 4의 x분의 4의 제곱이 붙어있는 식이다라는 거 맞죠? 그러면 x의 값을 풀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지? 왜 치환을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초월 함수끼리 덧셈 뺄셈을 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은 그래프에서 x축간 또는 특정한 값과의 교점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고 방정식을 풀 수 없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풀 수 있게 바꾸는 게 뭐다? 치환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4x를 t라고 두면 t 플러스 자 4의 제곱이니까 t분의 16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맞지? 이게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t 곱해주면 t제곱 플러스 16에 10t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지? 그래서 t의 값이 2이거나 8이거나 맞죠? 되겠지? 자, 그래서 t가 뭔데요? 4x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2가 되거나 8이 되거나 그러니까 2의 2x니까 2의 2x가 1이 되거나 2의 세제곱이 되던가. 그래서 x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다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331번 상문제라고 해봐야 별다를 건 없습니다. 자, 2의 4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자, 그럼 아까도 봤듯이 얘를 치환을 할 거야. 맞죠? 그럼 내가 뭐가 되겠다?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해서 식을 정리해서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라는 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2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야 이거? 문제 잘못 쓴 거 없죠? 왜 답이 안 나오지? 5에 마이너스 5 아니에요? 쏘리 플러스 함수 없지. 오케이. 자, 그럼 1, 2에 1, 5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t의 값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5입니다. 되겠죠? 뭐 문제 있는데? 문제 없어? 문제 있어. 문제 있어요. 뭐 문제? t의 범위. 자, 이 t의 범위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는 거 까먹지 말라고요. 그치? 맞죠? t의 값이 뭐는 될 수 없다.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2의 x 더하기 2의 x분의 1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 2분의 5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니? 자, 어떤 형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a분의 1이 2분의 5가 되는 a 값을 찾아서 다시 x의 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 맞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리하면 2a 제곱 2에 곱했어요. 자, 2에 곱하면 5a 넘어왔고요. 2에 곱했으니까 2는 0 해서 1, 2에 2의 마이너스 그래서 a가 2의 x가 뭐이거나 2이거나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이고. 간단하죠? 자, 그러면 332번. 자, y는 9의 x랑 y는 3의 x 플러스 1에 그래프가 y는 x는 k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한대요. 자, ab 길이가 54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얘랑 만나는 점은 자, 그래프가 뭐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해? 자, 9의 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죠?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의 x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되겠니?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랑 얘가 만나는 x는 k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그치? 자, 중요한 게 여기 있네. 왜 상일까 이게? 자, 그래프 형태를 내가 대충 그렸는데 너네도 이렇게 보자마자 대충 그려줄 수 있겠니? 왜 중요하냐면 x는 k를 그었을 때 얘가 요렇게 만나는 거랑 요렇게 만나는 것에서 값을 찾는 방식이 달라져요. 위에 그래프가 다르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이 교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럼 교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9의 x가 3의 x 플러스 1과 같다라는 지수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이게 9의 x는 3의 2x니까 2x가 x 플러스 1, x가 얼마? 1, 여기가 1,9죠? 되겠나? 교점 1,9거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이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9의 x는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서 y는 9의 x. 자, 이거는 y절편이 얼마? 3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더 요렇게. 그래서 y는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고 3이니까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래놓고 여기가 x는 1, 9가 되는 점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x는 k랑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길이가 54가 되려면 자, 요렇게 껐을 때 여기랑 여기가 54가 된다. 자, 그럼 이때는 여기 k 값이 여기 k가 되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3의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y 값이 될 거고, 맞지? 여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k를 여기다 대입을 여기다 대입을 했으니까 9의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어 있습니까? 즉 k가 1보다 작을 때는요 a, b의 길이가 어떻게? 3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9의 k입니다. 맞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54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고요. 만약에 k가 이렇게 꺼졌다. x는 k가. 자, 그럼 이때는 여기가 뭐야? 이 그래프가 9의 x잖아, 맞죠? 그럼 9의 k에서 여기 k 여기다 대입을 하면 3의 k 플러스 1 이걸 뺐더니 54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 보이죠? k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인 거. k가 1일 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k가 1이면 어차피 a, b 사이 거리는 0일 테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둘 다 풀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k 값들이 1보다 작은지 확인, 여기서 나오는 k 값들이 1보다 큰지 확인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3의 k를 t라고 할게요. 자, 저 3은 t. 맞죠? 자, 9의 k는 t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54는 0입니다. 자, 이 판별식이 애초에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맞지?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서 요 길이가 54가 여기 앞에서 택도 안 될 것 같은데, 맞지? 맞죠? 그래서 그 생각 했으면, 자, 바로 갈게요. 3x를 t라고 하면,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3의 k를 t라고 했으니까. t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6, 9, 54. 그래서 t가 멀거나 9이거나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6은 안 돼요. 맞죠? 뭐 신경 안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방정식일 때는. 왜? 어차피 3의 k가 t인데 그게 9이거나 마이너스 6인데 당연히 3의 k가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없다는 건 그냥 적고 나서도 알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k가 얼마다? 2다. 오케이. k가 1보다 크다를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되겠네요. 그렇지? 되겠나? 그 다음에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건 뭐 하는 거야? 미지수를 두 개로 2x를 뭐 3에 y를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그쵸? 1차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자, 유형 13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수 방정식에는요, a의 fx랑 a의 gx가 같다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fx랑 gx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밑이 상수였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밑이 상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fx의 gx가 hx의 뭐 tx 뭐 이런 식의 막 대도 안 할 식이 왔다. 밑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해서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 만약에 fx 여기가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예요. 그냥 지수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가 밑이 달라요. 그런데 지수가 같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치자. 되겠어? 자,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성립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려면 밑이 당연히 어떻다? 같다 하면 되죠. 여기서는 지수가 같다 했다고 여기서 밑이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지수가 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끝이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서는? 밑이 같다. 밑이 당연히 같으면 당연히 같겠죠? 근데 밑이 안 같아도 방법이 있죠? 뭐다? 뭐가? 지수. 그래, gx가 0이 될 수 있는 값이면 밑이 달라도 상관이 없죠. 맞지? 밑이 뭐든지 간에 0제곱을 하면 어차피 1로 같아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 335번에 x의 x제곱이랑 x의 8제곱을 곱했더니 x의 x제곱에 2랑 같다. 자, 그래놓고 x가 0보다 크다는 말까지 했네. 자,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다? x의 x 플러스 8 지수 법칙이 따르면, 그쵸? 이거는 뭐다? x의 2x 이렇게 되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랑 또 다르게 하나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생겨요. 자, 일단 얘가 성립하려면 뭐다? x 플러스 8이 어떻다? 2x랑 같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맞지? 즉 x가 얼마이면 8이면 맞지? 자, 근데 이거는 얘랑 조금 다른 형태죠. 맞지? 밑이 이번에는 같아요. 미지수가.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상수가 아니라 fx랑 fx인데 여기에 gx, tx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이런 경우. 그렇지. 밑이 1이면은 지수가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지? 밑이 1인 경우에는 지수에 뭘 붙여봐야 1에 어쩌면 1일 수밖에 없으니까. 즉 무슨 말? x가 뭐일 때도 1일 때도 저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1의 구제곱을 하나, 1의 제곱을 하나 어차피 1로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지수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밑이 1로 같아지는 경우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337번은 뭐 똑같이 해보면 되겠다. 아, 해보자 그냥. 337번 이건 추가되는 내용이 있네. 자, 여기에 모든 근의 합을 A, 여기에 모든 근의 합을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구하라. 단 X는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뭐다? X제곱 마이너스 8이 뭐랑 같을 때? 2X 플러스 7과 같을 때 문제 대본 적을게요. 맞지? 이거 찾으면 돼요. 맞죠?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다고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경우? X가 1인 경우 맞죠? 되겠습니까? 됐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지수가 같네, 맞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 밑이 뭐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 맞죠? 맞지? 또는,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지수가, 3이에요. 3-x죠, 쏘리. 지수가 같은데, 얘가 둘 다 뭐가 되면? 지수가 모두 0이 되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니? 그래서 이거 네 가지 답을 찾아내라 이 말이 문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파트의 활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활용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활용이 자 338번부터 여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뒤에도 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뒤에 상 달려있는 문제들. 자, 얘가 활용은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A에 2x, A에 x가 치환돼서 얘를 t, 얘를 t제곱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치환된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뭐다? 실근의 개수를 가져와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판별식을 보고 푼다라는 거예요. 맞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의 개수가 0개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 맞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3의 2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는 a다 라고 하는 348번 기본 문제예요.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풀겠다? 3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됐니 얘들아? 됐나? 자, 그랬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습니까? 맞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가지고 풀면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냐, 그쵸?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뭐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를 봐봐. 뭐지? 판별식을 썼더니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그럼 이게 답이어야 되는가, 이가? 이렇게 해서 틀렸겠죠. 문제에서 m보다 크고 m보다 작다는 말 안 했으면. 맞죠? 뭘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뭘 고려를 안 했다?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걸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봐봐. 그러면 이 t로 된 2차 방정식으로 치환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서 판별식을 썼는데 뭐가 빠진 거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건 맞는데요. t가 뭐예요? 반드시 양수여야 돼. 그럼 실근 두 개, t의 값 둘 다 뭐가 돼야 돼? 모두 양수여야 돼요. 맞죠? 무슨 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을 가져와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맞죠? t의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랑 4가 나왔다. 근데 t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적으면 안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근의 분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거는 이제 수학 상에서 지겹진 않겠지만 많이 했던 겁니다. 맞죠? 자, 무슨 뜻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y축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됐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뭐다? 두 근의 합이 양수. 반드시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판별식만 써가지고 아까 뭐가 나왔지?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왔잖아. 이대로만 쓰면 틀린다고. 뭘 안 했다? 두 실근이 있어야 되는데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맞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니까 0보다 커야 맞죠? 자,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얼마? 마이너스 a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반드시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a는 어떻게? 0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가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런 부분 안 놓칠 수 있겠지? 치환을 하면 반드시 범위 재설정을 해야 된다는 걸 그냥 머릿속에 다 때려 넣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341번. 자, 4의 2x 플러스 a 곱하기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0에 두 근의 b가 1대 2랍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할 게 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이거 치환하면 4at 플러스 44 마이너스 4a는 여기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대 2다 라고 해서 두근을 뭐 알파, 2알파 이렇게 잡는 순간 이제 조망하는 거야. 맞지? 맞죠? 이렇게 자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에 근은 t의 값이에요. 맞지? 실제로 근은 방정식의 근은 x의 값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x의 값이 1대니까 x를 뭐 k를 할게요. 알파 헷갈릴 것 같으니까 k랑 k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서 근은 뭘 말하는 거야? t가 여기 말하는 근의 값은 t의 값이니까 t가 뭔데? t가 4의 x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서 근은 t 뭐 4의 k랑 4의 2k 이게 이제 여기 방정식이 두 근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이거 두 개 더하면 4의 k랑 4의 2k를 더하면 뭐가 되겠고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뭐야? 4의 3k잖아. 맞죠? 그게 44 마이너스 4a다. 요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로 통일합시다. 자, 마이너스 4a에다가 뭐를 44 플러스 4의 k 더하기 4의 2k로 바로 대입을 했습니다. 되겠니? 됐죠?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t의 값을 찾아내라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보자. 이걸 이제 t라고 할게요. t 세제곱 넘어와서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4는 0이다. 맞나 이거? 되겠나? 됐죠? 응. 왜? 지금 k 값을 구해야 돼. 근을 찾아야 되니까. 맞죠? 맞지? 그리고 k를 찾아 a가 먼저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4의 k를 t로 치환을 한 거 이번에는.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그대로 t로 그냥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조리제법 4 넣으면 k. 자, 그럼 나중에 여기 t제곱 여기 플러스 11 맞죠?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3t제곱 해야 되겠네. 그쵸? 조리제법 쓴 겁니다. 자, 근을 찾으니까 t가 뭐이거나 4이거나 또는 인수분해 안 되네. 판별식도 0보다 작습니다. 10은 없죠? 자, 그래서 t가 4 따라서 k가 얼마다? 1이 남았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 지수 방정식 근이 1과 2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되겠니? A 자, 근을 찾는 게 아니라 두 근의 성질을 가서 A를 찾아냈습니다. A 맞니? 자, 마이너스 4A가 얼마야? 4 더하기 4의 제곱, 4의 4제곱 해서 6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4 더하기 되겠죠? 자, 그리고 342번도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상인데, 자,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데 이거에 식을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뭘 하겠다? 치환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맞지? 자, 얘 두 개가 하면 어떡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로 들어가는 거 이해되겠죠? 됐지? 자, 그럼 당연히 얘를 t라고 잡을 테니까 앞에 게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하는 t의 방정식이 나와요. 맞죠? 자, 그랬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여기가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까랑 또 달라졌어요. 0보다 큰 실근 하나를 갖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왜? 아까는 AX를 t로 치환했을 때 t가 0보다 컸어. 근데 이번에는 얘를 치환한 거잖아.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요. 맞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방정식에 적어도 식은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2보다 큰 쪽에서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찾을 건데요? 판별식? 자, 봐봐. 이거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t가 1일 때인 그래프입니다. 맞죠? 근데 2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 요것만 잘라서 이게 x축과 만나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가지고 x축이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러면 적어도 식은 하나를 가져요? 아니죠. 이보다 큰 범위에서는 식은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럼 적어도 산의 식은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게 x축과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 생겨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2를 대입한 값이 반드시 x축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4-4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t에다가 2를 대입한 이 값이, 맞죠? 이 값이 반드시 어떻게? x축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같아도 근데 이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한 건지. 이런 문제들 부등식으로 해서 함수랑 연계지으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자, 부등식 할 때마다 내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뭐다?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어차피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맞죠? 다만 답 쓸 때 부등호니까 방향이 있어서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것만 고려하면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36분의 1에 3-2x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6분의 1에 2x 플러스 1이 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6분의 1에 자, 36은 6의 제곱이니까 제곱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2x 플러스 1이 6-4x랑 같다라고 푸는 거잖아. 그럼 부등식도 어떻게 푸는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다만 부등식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 대소의 관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봐야 되죠. 어떻게? 밑이 6분의 1, 1보다 작습니다. 부동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6x가 5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347번 바로 가겠습니다. 상문제. 자, 9분의 1의 x제곱이 3의 ax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래요. 자, 그러면 밑을 만들어 봅시다. 9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이 자, 밑이 3이니까 부등방향 그대로 ax보다 크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맞죠? 대인이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2차 부등식 넘기면 자, 2x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ax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맞지? 자, 여기서 자연수 a니까 a는 양수죠. 맞지? 그러면 방정식으로 치면 x의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요렇게가 부등식이 해야 되는 것 뿐이죠. 맞지? 일반적인 문제였으면 A에다 어떤 숫자 넣고 부등식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겠지만 이번에 상이 달려있는 이유가 뭐다?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 즉 여기 사이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간다? 4개가 들어갈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자, 4개니까 당연히 여기 누구까지 들어가겠다? 0부터 마사까지 들어가겠죠. 맞지? 4개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맞죠? 자,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면 정수가 3개 될 테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괜찮죠. 맞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하면 정수가 4개가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렇게가 A의 범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는 9랑 10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자, 3, 4, 8 봅시다. 자, 그냥 집합 귀찮으니까 바로 쓸게요. 자, 두 집합에 대하여, 자, 얘가 A, 얘가 B의 집합을 그냥 집합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라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가 여기 만족하는 범위 안에 존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지수만 볼게요. X-2의 제곱이, 자, 여기 지수는 뭐야? 10의 2분의 5 x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되겠지.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흔히 해. 왜? 왜? 뭐 힘드니? 네. 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 5 x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다 여기서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위에 a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쵸? 됐죠? 자, 그럼 문제가 뭐다? 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b의 범위를 작정을 하면 b의 범위가 어떻게? 요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b의 미지수 a가 저기 가운데 1차의 개수로 끼어 있어서 저거를 인수분해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는 범위를 얘기를 못해요. 맞죠? 보통 저런 문제였으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인수분해가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다음에 a 플러스 1이니까 x가 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적이 있도록 우리가 a 값을 범위를 정해주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맞죠? 미지수가 이렇게.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B에 그래프를 그렸다 치면 맞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래로 가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여기 맞죠? 맞지? 그러면 이 범위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알파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2분의 1과 3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나주려면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이걸 fx라고 줄게요. 함수의 f를 fx라고 주겠습니다. 자, 뭐가 성립을 해야 돼? f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도 되네요. 어차피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즉, 이걸 fx라 두는 저 식을 fx에다가 뭐를 2분의 1을 대입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마찬가지 fx에다 뭘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2분의 1과 3이 여기 있어도 범위가 같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인 거죠. 되겠니?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저기다 대입해서 풀어서 사이값 범위 찾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맞죠? 2차 부등식 할 때마다 2차 함수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던 거라. 2차 부등식은 절대로 함수의 그래프랑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랑 2차 부등식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수고하세요. 자, 일단 봅시다. 350번 바로 갈게요. 올림포스 봤어요, 사실은. 올림포스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지저분한 문제들이 잔뜩 있고. 저희가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 아니라 저거는 문제잖아요. 네, 진짜 그만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맞죠? 자, 349 너무 쉬워가지고.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밑이 그냥 1보다 작아서 했습니다. 자, 7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뭐다?
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343 맞나 이거? 숫자 왜 이래 이거? 343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러면은 7 49 이렇게 되나? 맞죠? 네. 자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다? 7보다 크고 49보다 작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뭔데요? 7분의 1의 x잖아 맞죠? 되겠지? 맞니? 어? 부등호? 아 등호? 등호를 안 넣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적어야 되니까 예. 오케이. 자 근데 351번 자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도 나왔던 유형이고 부등식에서도 나오는 건데 풀이 과정이 똑같은 문제긴 한데 얘가 조금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맞지? 자 밑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는데 3x-2가 x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다? 밑이 미지수야 맞죠?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x가 1보다 큰 숫자였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였어요 자 그러면 3x-2랑 x 플러스 4의 부등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맞죠? 자 방정식일 때는 하나부터 여기서 뭘 해야 돼? x가 뭐일 경우? 1일 때가 답이었잖아 맞죠? 근데 여기 부등식이니까 x가 1이 될 수는 없겠네 맞죠? 그래서 x가 등호는 1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크다 나오죠? 답이 됩니까? 네. 되죠? x가 1보다 크다 범위안에서는 되는 거 맞죠?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거 답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안에서 답을 구해야 돼 맞죠? 3보다 작다. 그러니까 3보다 작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여기만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뭐잖아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요거나 요거 이것 또는 요거 두 개를 써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353번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부등식에, 자, 밑에도 미지수 걸려있고요. 지수에도 미지수 걸려있습니다. 이게 1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이라는 게 지수를 뭘로 가져갔을 때, 0으로 가져갔을 때 1이라는 숫자를 할 수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0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이었으면은, 밑이 둘 다 뭐가 되어버리면 밑이 둘 다 1이 되거나 지수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에 방정식이 해가 됐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건 이제 부등식이잖아 맞죠? 맞지? 자 그러면 1을 자 밑이 같은 걸로 취급해가지고 0제곱이라 썼다 치자 이해되겠어? 됐니? 자 그럼 이때 해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x가 x-1이 0보다 크다? 작다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모르니까요. 맞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가 밑이 1보다 클 때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 요렇게 돼 있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클 때니까 x가 2보다 크던가 또는 x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죠. 되겠니? 이거 이해되겠죠? 이때 그러면 어떻게?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1보다 클 때니까. 맞죠? 근데 이 문제는 범위가 가정을 해놓은 게 언제? 0보다 작던가 2보다 클 때 안에서 해를 구했던 이렇게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럼 이때 답은 뭐 만든다? x가 2보다 크다. 이것만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됐니, 지안아? 된 거 맞아? 네. 됐지? 자, 그러면은 이때는요.
이때는 얘가 뭐야? 이때 이거 이렇게 두 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맞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0보다 당연히 크잖아. 1일 때 빼고. 맞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과 2 사이 있을 때. 맞죠? 됐지? 자, 이때는 어떻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동 방향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됐니? 자,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요. x가 1보다 큰데 2보다는 작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해의 집합을 S라고 했으니까 S의 원소가 아닌 걸 물어봤습니다. 아닌 걸 물어봤어. 그렇지? 맞니? 되겠어?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왜 이렇지? 답이 왜 안 나오지? 아이씨, 또 아무도 말 안 해줘. 얘들아, 부동만이 잘못 써놨네요. 맞지? 1보다 클 때 방향이 바뀌어 있잖아, 지금. 맞죠? 맞죠? 쏘리. 요렇게 돼야 되니까. 답이 요렇게 되면은, 이때 해는 뭐가 돼야 되겠다? x가 0보다 작다. 요것만 하면 되겠죠. 맞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될 수가 없는 거는 뭐가 될 수가 없다? 2분의 1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18번.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요. 지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항상 성립. 자, 절대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지수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려고 할 때 또 이런 형태가 나와요. AX를 T, A의 2X를 T의 제곱으로 치환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T에 대한 2차 함수 F가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T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럼 얘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2차 분식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뭐다? 첫 번째, A가 반드시 양수여야지 0보다 항상 클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을 하고야 맞죠? 두 번째 뭐다?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있었으면, 등호 없었으면 뭐 등호 빼면 되는 거고 맞죠? 되겠죠?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이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다? 2차 부등식이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지수 부등식이라고 맞지? 뭐예요? 뭐를 빠뜨려 먹었다? t가 반드시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항상 성립할 조건을 찾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기준으로 얘들아, 만약에 축이 양수이면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축이 양수라고 쳐봐요. 축이 양수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돼요. 여기서 판별식 작다 해도 돼요. 되겠지. 근데 축이 음수가 나왔다 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이 0보다 안 작아도 되죠.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칩시다. 그러면 x축과 교점 두 개 생기겠죠?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왜?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0보다 크면 돼요. 맞지?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만약에 축이 음수이면요, 이 그래프의 y절편이 양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 생각 할 수 있겠니? 맞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들어 354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t로 치환을 한다 칩시다. 2x를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를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최소값이니까 이때 뭘 쓰면 되겠다.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판별식, 짝수 공식 가능하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가 맞아요. 됐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요렇게만 나왔어도 답이 어떻게 될까? 틀립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된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뭘 확인하면 돼요? y좌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판별식 쓰지 말라는 거죠. 판별 쓰면 안 되죠. 오히려. 되겠습니까?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356번 같은 문제가 중이긴 한데 356번 문제는 자 치환했다 쳐. 그러면 3x를 치환할 때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잖아요. 맞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려고 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나눠야 되겠어 당연히. 축이 뭔데 이게? t가 a일 때잖아. 맞죠? 근데 a가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이때 뭘 쓰면 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를 찾으면 돼요. 맞죠? a 범위는. 맞죠?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뭐를 찾아라 여기서는? y좌편 여기서 뭐다? 9네? 9면은 뭐 상관없겠네.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축이 뭐든지 간에 y좌편은 양수이기 때문에 a가 음수라고 하면 저절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성립합니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어떻게?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가 답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맞지? 놓치지 마세요.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같아도 아무 상관없죠. 축이 0이어도 t제곱 플러스 9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만약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안 붙는다 이 말이야. 왜? 0부터 3까지인데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면 맞죠? 그래서 합쳐버려서 이게 답입니다. 범위를 물어보면. 되겠니? 자, 실생활에서 활용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로그 함수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